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유튜브 영상 2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한계,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살펴볼 영상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원하는 결과, 특히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파헤쳐보는 내용이에요. 아, 그렇죠. 특히 그 잠재의식의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그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. 흥미롭네요. 그럼 그 유명한 벼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작은 벼룩이 뭘 알려줄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. 네, 그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? 네, 유리병에 벼룩을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처음엔 막 뛰다가 뚜껑에 계속 부딪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그 뚜껑 높이까지만 뛰게 되고 맞아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나중에 그 뚜껑을 없애도 걔가 더 높이 안 뛴다는 거예요. 스스로 한계를 딱 만들어버린 거죠. 네. 심지어 그 영상 보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벼룩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자기가 원래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대요. 아, 그게 참 무서운 점이죠. 정말 충격이었어요, 그 부분은. 이게 꼭 우리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과거에 뭐 실패했던 경험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네, 맞아요. 특히 어릴 때 겪었던 것들 때문에 아, 나는 딱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죠. 코끼리 얘기도 있잖아요. 어릴 때 약한 줄에 묶어두면 커서 힘이 엄청 세져도 그 줄을 못 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, 바로 그거죠. 영상에서도 이 벼룩 이야기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강력한 제약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예시로 쓰인 거고요. 그러니까 벼룩한테는 유리병 뚜껑이 물리적인 한계였다면 우리한테는 잠재의식의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 두 번째 영상이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. 네. 아니,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. 아끼고 뭐 재테크 공부하고 이직해서 연봉도 올리고. 그렇죠.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계속 제자리 같고 네. 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낄까? 이게 참 궁금했는데 영상에서는 그게 바로 잠재의식에 깔린 운영체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만 7세 이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. 그 브루스 립튼 박사 연구를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의 거의 95%가 그때 형성된 잠재의식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. 95%요? 와, 거의 전부네요. 네. 그 시기에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, 주변 환경, 뭐 미디어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배우잖아요. 그때 무의식적으로 삶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? 뭐 만약에 어릴 때부터 돈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. 돈 버는 건 원래 힘들어. 우리는 부자랑 거리가 멀어.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랐다면 그게 그냥 내 기본적인 생각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, 이런 식으로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뭐랄까 가난 중산층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게 딱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리 머리로는 부자 되고 싶다고 생각해도 저 밑에서는 계속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건가요? 네, 무의식적으로 자기 성공을 방해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영상에서 든 예시 중 하나가 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소비 있잖아요. 네네. 실제 내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좋은 차 사고 비싼 거 사고.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빚만 늘고 악순환이죠. 그게 단순히 뭐 허영심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잠재의식에 깔린 프로그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. 나는 이 정도는 써야 돼.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. 이런 식으로요? 그렇죠.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의지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설치된 대로 작동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. 단순히 물려받는 돈 차이뿐만 아니라 이 생각의 틀, 소프트웨어 자체가 대물림되는 걸 수도 있겠어요. 네,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. 핵심적인 차이가 결국 한계 설정, 즉 리밋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. 이 뿌리 깊어 보이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? 벼룩이나 코끼리랑 우리가 다르잖아요. 그럼요. 다행히 바꿀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도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.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반복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입력해주면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. 반복과 자기암시요. 네.
뭐 체년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. Fake it till you make it.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. 아, 네, 들어봤어요.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.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. 이렇게 진심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마음속으로는 에이 설마 싶을 수도 있죠. 근데 이 반복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잠재의식의 새로운 길을 내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. 원하는 목표를 매일 소리내서 말하거나 쓰거나 아니면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 이런 게 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. 반복이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이게 또 엄청 강력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솔직히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.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. 맞아요. 그 어려움 영상에서도 딱 짚어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다라고요. 아, 간절함. 네. 지금 내 삶을 진짜 바꾸고 싶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정말 크다면 매일 반복하는 게 귀찮거나 힘든 일이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간절함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결국은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리고 이건 내가 만든 거구나.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. 깨달은 다음에 의식적으로 계속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거네요.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쓰는 과정인 거죠. 네, 정확히 그 과정입니다.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복 훈련을 통해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. 오늘 저희가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삶을 정말 크게 좌우하는 잠재의식 속 한계, 말하자면 내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뚜껑 아래서 스스로를 좀 제약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그 프로그램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거겠죠? 맞습니다.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잠재의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, 오늘 두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 좀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반복 행동은 뭐가 있을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